토트넘은 예측 불가의 팀이다. 기브인 스포르트에서 평가한 코멘트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7승 2무 8패, 승점 23점, 리그 11위. 19개 팀 중에 강팀도 있고 약팀도 있는 거니까 강팀에게 약하고 약팀에게만 강하고 중간팀들에게 접전되다 패하고 그런 결과라면 예측이 어렵진 않은데 토트넘이 승리한 팀을 좀 볼까요? 에버튼, 브렌트포드, 맨유,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맨시티, 사우스햄튼 이런 말이 있었죠. 네, 강강약약이라고. 그런데 이거 지금 틀린 말입니다. 지금 승리한 팀 중에 강팀이 없어요. 네, 지금 강팀 5위까지를 보면 리버풀, 첼시, 아스날, 노팅엄, 본머스인데 이 팀 중에 4팀에게 모두 패배했고 노팅엄전은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왜 강팀 느낌이 있는 거냐면 아스톤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이런 굵직한 팀들에게 골을 퍼부으면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패배할 때는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합니다. 근데 아슬아슬 패배가 어디 있습니까? 패배면 패배인 거지. 토트넘은 리그 10위까지 팀들 중에 승리한 팀은 단 2팀뿐이고 10위 아래 팀들에게 이긴 팀이 5팀입니다. 토트넘은 냉정하게 지금 중간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를 보면요, 지금 11위라고 해서 한 시즌이 추락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전반기 상위권이었다가 추락해서 7, 8위를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무리뉴, 콘테 2년 차에 모두 그랬죠. 엔지 감독은 2년 차에 더 심한 결과를 얻던지 아니면 반대 상황을 만들던지입니다. 엔지 감독은 지난 시즌 불안했지만 계속 4, 5위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경기를 전패하면서 결국 4위를 만들지 못했죠. 의외지 않나요? 후반기에 정말 못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순위에 머무르긴 했더라고요. 토트넘이 반등을 하려면 결국 스쿼드가 좋아야 합니다. 스쿼드가 좋지 않으면 무조건 추락 예약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2020 시즌 맨유는 순위가 추락하면서 전반기 17경기에서 승점 25점을 얻으면서 8위였습니다. 지금 토트넘과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 시장 마감일에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영입을 합니다. 이 선수는요, 본래 토트넘으로 이적할 뻔했는데 보내주질 않으면서 토트넘도 영입에 실패하게 되었고 본인도 매우 속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찾아온 건 맨유였고 맨유 이적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추락하려고 한 맨유가 부패 한 명 영입하고 나서 경기력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미 유로파리그도 탈락을 해버려서 경기 수도 줄어졌고 그냥 리그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그 결과 후반기 19경기에 3패만 하면서 최종 3위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2021-2022 시즌 토트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중간에 감독까지 바꿨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반기에 17경기까지 승점 25점. 역시 현재 토트넘과 별반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마칠 때도 순위도 8위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거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 개선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콘테 감독이 원하기도 한 2명의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유벤투스에서 주전이 아니었던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 2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름인 극대화 전술을 펼치자 최종 극적인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게 됩니다. 맨유와의 공통점, 또 한 가지는 토트넘도 컨퍼런스 리그를 포기해버리면서 리그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후반기에 FA컵이 있죠. 맨유는 당시에 FA컵에서 16강에서 일찌감치 탈락했고 토트넘도 당시에 FA컵 16강에서 일찌감치 탈락하면서 리그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 공통점들이 있죠. 겨울 이적 시장 선수 영입과 리그에만 집중하면 이런 팀들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트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팬들의 기준과 감독 선수들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팬들은 스쿼드가 얇다고 합니다. 남은 대회들까지 모두 잘 치르기 위해선 주전과 비주전의 레벨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면서 원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주전의 레벨이 어떤가요? 베르너, 오두베르, 히샬리송, 베리발, 드라구신, 포스터입니다. 손흥민이 컨디션 50% 상태여도 베르너보다 손흥민인 상황이에요. 미드필더의 탈진일 때 베리발이 임팩트를 남겨준 건 올 시즌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오도베르 올 시즌 끝이고 히샬레송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드라구시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리버풀이 대승을 거둔 후에 미드필더 흐라벤베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지 풋볼 365를 통한 인터뷰였는데 우리는 정말 좋은 계획이 있었다. 우리는 토트넘의 오른쪽 센터백을 압박하는 것을 노렸다. 때로는 계획대로 잘 됐고 때로는 토트넘이 잘 대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자, 오른쪽 센터백 누구입니까? 드라구신입니다. 드라구신은 피지컬은 매우 좋지만 지키는 수비력이 좋을 뿐 패스 능력도 떨어지고 스피드도 그냥 평범한 수준인 선수입니다. 사실상 엔지 감독 스타일에서 센터백의 스피드는 생명이거든요. 네, 김민재의 팬이거나 미넨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잖아요. 콤파니 감독도 본인의 전술에서 센터백의 스피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김민재는 전반기 전경기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진통주사를 맞으면서도 뛰고 파트너인 우파메카노도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나이어가 멀쩡한데도 거의 벤치에만 있었습니다. 자, 비슷합니다. 엔지 감독 전술에 드라구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팀에게 먹잇감이 돼버린다는 건데 잔인하게 그걸 밝혀버리네요. 실제로도 리버풀의 득점 상황에서 드라구신이 대부분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팀인데 스쿼드가 좋다 말할 수가 없죠. 임시방편 18살 아치그레이는 말 다 했죠. 엔지 감독이 말한 대로 현재 토트넘이 리그 순위가 추락되어 있는 거 말고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보니까 사위권과 승점 차도 좁힐 수 있고 슬롯 감독이 우승 욕심을 내비친 카라바오컵 그 대회도 지금 4강 진출 상황, 그리고 유로파리그도 최소한 플레이오프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FA컵도 첫 시작은 4부 리그니까 이걸 다 해내려면 스쿼드가 좋아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토트넘이 겨울 리그 시장을 통해서 영입해도 한두 명일 텐데 B클럽을 응원해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어렵네요. 너무 큰 도박 아닙니까? 우선 리그 순위에 연연할 건 아닌 건 맞습니다. 리그 우승을 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카라바오컵 4강 리버풀 경기 전까지 3번의 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리버풀전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 시즌은 토트넘의 우승 말고는 저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우승 자체가 불가능한데 말이 되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유로파 리그는 대부분 우승 후보라고 한 팀이 우승한 걸 본 적이 없네요. 그거 다 겪어봐야만 하는 거. 우선 노팅엄전에서 벤탄쿠르와 우도기가 복귀합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느 정도 휴식을 하고 노팅엄전이기 때문에 베스트 11을 출전시킬 수 있겠지만 당장에 다시 이틀 뒤에 또 경기가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이 지금 주말 경기에 신경 쓸 때입니까? 리버풀전 참패와 현재 10경기 성적이 맨시티만큼 추락이기 때문에 노팅엄전에서 2연패를 하면 진짜 선수들도 멘탈 붕괴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반기 마지막 상대팀 울버햄튼도 이틀 쉬고 경기니까 상황은 비슷하거든요. 그냥 한 경기 한 경기에 올인을 해야 합니다. 우선 벤탄쿠르는 선발 출전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엔지 감독이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도기는 무조건 기대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스펜스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히 포로 자리에 그냥 스펜스가 나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이 휴식 차원으로 선발에서 제외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던데 노팅엄이 분명 어렵습니다. 잠궈놓고 시작하는 팀이니까요. 이런 팀은 클루셉스키, 메디슨이 동시에 출격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클루셉스키, 메디슨, 벤탄쿠르 미드필더에 존슨, 손흥민 윙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당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토트넘이 노팅엄을 무서워해하면서 응원을 해야 한다니 참 어이가 없네. 이상 희수연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